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별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등 향후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.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모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. 뭐 별건도 있고 별건의 별건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전당대회 사건인데 고소 고발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던 거를 2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를 해서 또 별건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부터 사실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단지 이제 제가 참여했던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유죄가 1심에서 됐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으면 위반된 정치자금 액수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추징을 안 했어요. 판사님 물어봤습니다. 검사님 왜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? 이 돈은 송영길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의 임대료와 인건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. 우리나라 역대 판결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벌금형이나 추징금이 없는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. 그랬던 것이 이번에 2심에서는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해준 것이죠. 네, 뭐 일각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가 문제였을 뿐 범죄 자체는 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한동훈 씨가 특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황당한 그 논리라고 봅니다.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논리다. 그런 논리면 계엄을 반대를 했던 자기 논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이 실체법적으로 명백히 유죄인데 절차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저는 제 돈봉투 사건은 3만 개의 이정근 녹음 파일이 나왔지만 저 송영길이 돈봉투를 준비해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. 판사님이 물었습니다. 왜 피고인의 녹음이 없습니까? 3만 개 중에. 검사가 마지못해 제출했어요. 그 녹음 내용이 뭐냐? 제가 이정근 씨한테 돈 쓰는 선거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저한테 유리한 증거입니다. 마지못해 내놨습니다.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도 증거가 없습니다. 그리고 먹사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한 겁니다. 저도 후원금을 내고 있는 단체예요. 저희가 거기 가서 돈 갖다 쓴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거를 유죄로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의 싱크탱크가 다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이죠. 이거를 정확히 판사님이 판단해 준 겁니다.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네. 그때 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명백한 사건은 뭐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건 제 사건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 사건을 가지고 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내용을 말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짓이었는데 노웅래 사건도 무죄, 저도 무죄가 났잖아요. 그렇게 되면 한동훈 씨는 최소한 국민 앞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. 나는 이 한동훈 씨의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심 나온 이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습니까? 네, 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. 뭐라고 네. 하시던가요? 뭐 대통령과의 전화 말씀을 말하긴 그렇고 일단 대통령이 전화 안 오면 더 국민들이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. 지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정말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그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. 예, 뭐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. 좀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. 네. 근데 사면을 원치 않았다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는데.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제가 보석으로 나왔을 때도 뭐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. 저는 스스로 무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 돌아오겠습니다.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. 복당 신청은 언제 하는 겁니까? 내일 합니다. 내일 합니까? 네. 내일 모레 합니다. 20일 날. 20일은 뭐 내일입니다. 20일은 내일이고요. 그렇군요. 당 지도부와는 논의가 끝난 겁니까? 예. 일단 정청래 당대표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고 예.
환영의 말씀을 줬고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제 복당 환영 성명을 내줬고 조승래 사무총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인천 시당에 2시 반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 시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.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인천이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? 정치적 고향이면 또 인천의 계양을인데 계양을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? 그것은 이제 제가 당원이 되면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선당 후사의 입장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?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. 집 계약도 계양을 쪽에 했다는 얘기가 좀 네, 원래 제가 살았던 영남 아파트로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이 살았던 곳으로 간 거다. 네,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.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의 고향 아닙니까? 제가 뭐 합당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내 원래대로 돌아오겠다. 모든 게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계양을은 뭐 김남준 대변인이나 뭐 다른 분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당하고 정리가 됐을까요? 되겠죠. 그건 윤대기 변호사님, 뭐 양태정 변호사님, 계양구 출신의 아주 젊은 변호사님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. 다 어디나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싶겠죠. 그것은 당이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요.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.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. 1인 1표제까지 만드신 거 아닙니까?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뭐 당연히 민심이 결정하겠지만 일단 선택은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계양을로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도 이제 지금은 입당이 먼저이고요. 복당을 하게 되면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이후에 대한 예측들도 많이 있거든요. 관심이 네네.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반기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. 혹은 뭐 국무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역할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런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 너무나 중요한 정부입니다.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각 정치 정파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달리 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곳, 우리 대통령께서 필요한 곳에 제 몸을 투여해서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2심 판결 이후 뭐 대통령도 연락이 왔고 그거 당연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한 걸 어디서 좀 본 적이 네, 했는데 바로 조국 그 당대표에서 성명을 내줬습니다.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.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모두가 합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감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조국 대표의 개항을 출마설도 있거든요. 그래요? 예. 예. 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니,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. 예. 근데 민주당 내에선 최근에 뭐 1인 1표제나 합당 문제로 좀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좀 밖에서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럼 제가 복당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인천으로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되면 네. 이제 거기서 계속 정치를 하실 텐데 앞으로 좀 계획이 뭐 어떠신지? 뭐 저의 정치적 계획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땐 대통령 주변에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. 예. 좀 외롭게 보인 면이 있고 당장 제가 시급한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켜낼 것인가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올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북극 항로의 개통이나 우리 영남권의 경제 발전의 축이 다 이 북극 항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러관계 협력이 불가피합니다. 이런 부분을 누가 담당할 수 있겠는가?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오후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네,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저는 뭐 재판 진행 과정에 지기현 판사의 진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. 이미 이진관 판사께서 명백하게 이 내란 행위를 불법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규정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고 또 백대현 판사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. 저는 사형 무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저는 상징적으로 사형의 선고를 통해서 나중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우리 국가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사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그동안 이
사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